잠시 후 여러분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국가의 경제, 사회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개혁에는 토지개혁, 은행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선언하며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농장 조직인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은 무리한 계획과 실행 방법, 인민의 노동의욕 저하,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명분 아래 문화 대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 내 자본주의적 경향과 기존 지배층에 맞서기 위해 홍위병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실용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같은 인물들을 몰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전통문화가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예술인, 지식인, 교육자들이 박해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사상, 문화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권력 탈취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며 문화, 교육,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비판, 파괴만 행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여 문맹이 증가하고 문예의 근거지가 황폐화하였다. 또한 과학연구기구가 대량으로 폐쇄되고 지식인이 타격을 입었다. 결국 문화 대혁명은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 이용당해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준 내란이었다. 이와 같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의 내용을 통해 문화 대혁명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후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실사구시를 표방한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흑묘백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흑묘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의미로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겠다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이 정책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라는 뜻의 선보론과 함께 1980년대 중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덕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독특한 체제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덩샤오핑의 대외 개방 정책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동부 연안의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어 화교와 외국 기업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관료의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989년 학생과 지식인들은 천안문에서 부정부패의 근절과 정치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天安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였고 이로 인해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